안녕하세요. 오늘 천부경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명 깊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에 넘어가는 우리 후천시대의 삶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량을 높여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중요하게 약속을 하고 그 날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이걸 어떻게 결정할까? 나는 이제 질량이 낮아서 일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른 가르침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좋은 질문에 아주 현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 중에도 보면 영혼 질량 또 이렇게 삶의 질량 이런 질량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 질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질량 하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 바탕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 우리가 책을 넘길 때, 야, 책장에 참 질이 좋다 이런 말 하죠. 또 옷감을 볼 때, 이 옷감이 참 질이 좋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건 근본 바탕, 근본 에너지, 근본 바탕을 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 질량이라고 말하면 영혼의 근본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참나. 영혼의 근본 바탕이 참나거든. 영혼의 근본 바탕의 질이 얼마만큼 좋은지, 나쁜지 이걸 평가하는 게 질의 평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말은 많음을 말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 그러니까 질, 양 하면 그 질의 양이 많냐 적냐 또 질의 양이 좋냐 나쁘냐. 우리가 질이 있는데 이 질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 양 하면 근본 바탕의 갖춤, 근본 바탕의 에너지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또 많냐 적냐 이걸 평가하는 게 바로 질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원 공부해서 마음 질량을 높여가라 이런 말 하는 것은 내 마음 에너지와 영혼 에너지 참나 질량을 높여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질이라는 건 고질량이 있고 저질량이 있어요. 근데 영혼 질량은 아주 고질량이에요. 이런 육신의 질량은 저질량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에너지는 아주 고질량이다. 비물질 에너지이지만 아주 고질량이에요. 우리가 공기가 쉽게 안 보이지만 이 물보다 공기가 더 중요한 질량이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목마르는데 이 물을 잠시 참을 수 있어요. 1시간 참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 산소가 없으면 못 참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십시오. 물은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는 안 보여. 근데 공기 질량이 더 중요하잖아요. 핵심 질량이고. 우리 숨 안 쉬면 금방 문제가 생기죠. 그것처럼 우리 바로 공기 질량이 이 수의 질량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영혼의 질량은 비물질 에너지지만 아주 고질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질량을 잘 성장시켜 나갈 때 진정으로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 질량을 잘 갖춘다는 말은 지식을 갖춘다는 의미도 있고 마음 공부를 해서 내 지혜를 갖춘다는 의미도 있고 또 내가 다양한 지식을 갖추어서 내가 이렇게 관점, 시각을 넓혀나가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에너지, 영혼 에너지, 내 육체 에너지 다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과 영혼 에너지 질량이 좋아져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지. 마음 에너지나 이 영혼 질량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몸도 땅바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주체를 움직이는 게 마음 에너지고 영혼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마음과 영혼 에너지이기 때문에. 운전수가 운전 개판으로 하면 자동차가 어디로 갈까요? 답은 나오죠? 운전수가 운전을 잘하면 이 차는 아주 오래오래 쓸 수 있고 안전한 차가 되지요.
그러면 자동차로 비교하면 운전수가 우리 마음이고 영혼 질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운전을 바르게 할 때, 운전수가 운전을 잘할 때 이 자동차가 안전한 것처럼 우리 마음 에너지와 영혼 질량을 갖추어서 바르게 노력을 할 때 우리 인생은 바르게 사라질 수 있고 득되게 사라질 수 있고 아주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참나 질량을 높여가는 게 바로 도원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고. 그래서 이 질량이란 말은 본질의 에너지다. 핵심 에너지다. 참나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 설명은 마무리하고 아까 이제 내가 1차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게 누가 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하고 오늘 저녁 멋있는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호텔에 약속도 해놓고 아주 근사한 식사를 하려고 다 예약을 잡아놨어. 근데 갑자기 친구가, 잘 보세요. 친구가 저 나훈아 쇼를 보러 가자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내가 고민이 되죠. 남편이 호텔에 예약도 해놓고 근사한 식사를 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가끔 하는 나훈아 쇼가 갑자기 보자고 이렇게 친구가 꼬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민 안 할까요? 고민하겠죠. 왜? 남편도 중요하고 나훈아 쇼도 중요하니까. 제가 왜 지금 나훈아 쇼 얘기를 했냐면 나훈아가 복귀해가지고 아마 저 가을쯤인가 언제 콘서트를 한대요. 근데 저는 아마 예측하건대 콘서트 발표하면 아마 표가 매진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나훈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때는 고민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 멋있는 식사 약속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저 나훈아 쇼 보러 가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건 사람마다 관점 차이죠. 내가 남편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이걸 거절할 것이고 나훈아 쇼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이걸 선택하겠죠. 근데 여기서 갈등이 온다고 지금 질문한 거거든. 그때 제 마음속에서 잘 보세요. 제 마음속에서 어떤 게 더 현명하고 바른지는 스스로 분별을 해야 돼요. 스스로 분별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남편 약속을 내가 잠시 미루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느껴질 때는 쇼를 보러 가는 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쇼를 보는 것보다 남편 약속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는 이쪽을 사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꼭 분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분별법을 어떻게 하는지. 3분의 보세요. 3분의 2가 더 중요하다고 느낄 때는 선약을 내가 미루고 이 중요한 걸 따라가도 돼요. 2배로 중요하게 느껴질 때. 그러면 3분의 2. 그러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2면 2배 아닙니까? 3분의 2가 두 번째 약속이 더 와닿고 중요하게 느낄 때 이때는 앞의 약속을 미루고 두 번째 약속을 따라가도 된다. 근데 가만히 내 마음속으로 비춰보니까 요 약속도 중요하고 요 약속도 중요하고 도찐 개찐이야. 느낄 때 이때는 먼저 약속을 지키는 게 맞아요. 먼저 약속을 내가 따라가는 게 현명하고 그리고 먼저 약속을 내가 잘 지키고 운영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그런데 어떨 때는 얼마만큼 차이가 날 때가 있냐면 지금 전자의 약속이 1이라면 두 번째 약속은 5나 10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골프 치신 분도 있죠. 저는 골프 안 쳐봤지만 듣기만 했습니다. 골프 약속을 잡아놓으면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안 간답니다.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 부고장이 와도 중요한 골프 약속을 깨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좀 다음날 문상을 가더라도 이 골프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남자들이 이 골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근데 골프 약속을 아주 중요한 사람하고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부모님이 10배 이상 중요하죠. 이 골프 약속에 비해서. 이거 생각할 가치가 없죠. 무조건 이 중요한 걸 따라야 되겠죠. 근데 골프 약속을 중요하게 해놨는데 친구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 골프 약속을 지키고 하루 미루어서 문상을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미룰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날밖에 문상을 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야. 그럼 골프 약속에 비해서 이게 2배 정도 질량이라고 느낄 때, 중요하다고 느낄 때는 이 문상 가는 쪽을 택해야 된다. 이 골프 약속을 깨고. 근데 2배로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골프 치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문상 가라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는 냉철하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항상 내가 전자의 약속을 어길 때는 2배 정도 중요하다고 느낄 때만이 약속을 깨야지 거의 비슷하거나 10% 더 중요하다고 느꼈거나 이럴 때는 전자 약속을 꼭 지키는 게 좋아요. 전자 약속을 내가 바르게 지키는 게 현명한 일이다. 그리고 어떤 것이 또 중요한지를 제가 하나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 보이는 약속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더 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들면 내가 절에 100일 기도를 하려고 스님하고 약속을 해놨어. 예를 드는 거예요. 100일 기도 하려고. 약속을 딱 해놨는데 갑자기 친구가 외국 여행을 가자고 해요. 아주 어디 사이판 가면 너무 좋다고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지. 근데 내가 이 100일 기도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무 좋은 조건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좋은 조건이란 말은 친구가 여행비 다 대줄 테니까 가자고 꼬시는 거죠. 이렇게 꼬실 때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2배로 여행을 가고 싶다 하더라도 이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약속이 더 중요하다. 왜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 더 중요하냐? 이건 신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늘에 대한 약속이고 대자연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모시려는 약속이라든가 내가 100일 기도를 하려는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방편을 위해서 약속을 했다든가 이런 약속은 내 사적인 중요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얻은 게 무게중심이 크다 작다 느낄 수는 있는데 이건 내 잣대로 함부로 추측이 안 된다. 영적인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무게질량이 아주 크고 무게질량이 중요하고 또 무게질량이 내 기운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보이지 않는 약속, 영적인 약속, 신의 약속 이런 약속은 우리가 함부로 내 잣대로 깨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7월 7석 얘기했죠? 선생님 저 7월 7석에 꼭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약속할게요. 이렇게 약속을 딱 해놨어. 근데 갑자기 저 친구가 이렇게 참 어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놀러 가자고 한다든가 제주도 놀러 가자고 한다든가 꼬셔요. 막 가족들이 꼬시고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 분위기에 맞춰서 놀러 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의 약속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무게질량이. 그런데 내가 친구랑 밥 먹기로 했는데 가족이 밥을 먹자 그래요. 가족이 이렇게 가족 모임을 갖자 그래. 친구랑 약속을 먼저 해놨는데 근데 가만히 무게질량을 보니까 친구 약속에 비하면 우리 가족 약속이 2배나 큰 거야. 이럴 때는 이 약속을 깨고 가족 약속을 지켜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약속을 했다 깼다 하는데 항상 이 무게중심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라든가 영적인 세계라든가 이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의 세계로 약속한 건 아주 무게질량이 크고 또 무겁고
또 이 내 기운을 좌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깨는 게 아니다. 깰 거라면 약속을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손님 중에서 가끔 방편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을 보아요. 마음을 보고 가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허락을 안 해요. 바로 허락을 안 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리고 3일 정도는 마음을 닦으면서 지키고 와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3일 정도는 음식도 조심하고 목욕제계도 하고 바르게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나를 믿고 방편을 듣고 싶으면 다시 와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영적인 약속이라는 건 함부로 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덜컥 약속을 해주면 이분은 좀 바쁜 일이 생기거나 좀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약속을 금방 깰 수 있거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 마음을 시험하려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충분히 마음을 닦고 마음 준비를 하고 바르게 갖춘 다음에,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게 갖춘 다음에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제가 방편도 가르쳐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 날짜를 잡았어. 근데 잡았는데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서 고민해서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전화를 딱 들어보고 당신 마음속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냐 묻지요. 제가 당신이 무게질량이 무거운 대로 택해라. 중요한 대로 택하라 이렇게 답을 줍니다. 제가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무게질량이 어떤 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생각해봐라. 생각해보고 무거운 곳을 택해라. 그래, 더 크게 느껴지는 곳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알아서 분별하고 판단을 하겠죠. 그것처럼 바로 이 영적인 약속, 신의 약속, 대자연의 약속하는 것은 그 무게질량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부로 약속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원대학당 회원들이 가입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아주 기뻐요. 감사하고 기쁘지만 이걸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고 약속을 했다 가볍게 취소하고 이런 일을 하면 그건 하느님이 그 가볍게 한 만큼 좀 겁먹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겁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미션을 줍니다. 그만큼 바르지 못하게 약속을 하고 바르지 못하게 어기고 이렇게 가볍게 하면 하늘이 미션을 주어요. 이 중요한 약속을 네가 가볍게 깨고 가볍게 행동했으니 너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려운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어려운 미션을 풀면 다행인데 못 풀면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연이 돼서 공부하면 내가 정말 감사하고 살펴주고 기도해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내 가족처럼 살피지만 그렇게 성의 없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신한테 득되지 않으며 자신을 오히려 힘들게 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종교적 믿음의 약속이든 내가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약속이든 또 내가 이렇게 하늘에 구하는 약속이든 이런 건 내가 함부로 깨는 게 아니며 정성껏 지키는 게 의미가 있고 좋은 방법이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너무나 크고 무게질량이 너무나 크고 우리 운명까지도 기운을 흔들 수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하면 기운이 우리에게 복되게 도와주고 내가 잘못하면 내 기운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분별법을 잘 가져야 된다. 분별력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 영적인 약속이 아니고 신의 약속이 아니고 일반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무게질량이 큰지 그걸 잘 분별해서 2배 정도 중요하다면 앞에 약속을 미루어도 된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약속은 내가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며 했을 때는 지키는 마음을 갖는 게 현명하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기운도 받고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신의도 잃지 않을 수 있고 또 그게 하나의 인생을 바르게 설계하고 사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할 때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약속 신청이 많이 옵니다.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 좀 시간 내달라고 약속 신청이 많이 와요. 제가 말하는 건 손님 말하는 게 아니고 지인들 말하는 거예요. 약속 신청이 많이 오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약속을 깰 염려가 있어서 함부로 약속을 안 받아요. 제가 시간을 봐서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미룹니다. 그 이유는 약속을 깨는 게 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상대한테도 득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속을 할 때는 책임지는 약속을 해라.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내가 한 번 약속할 때는 책임질 각오로 해라. 그게 바르게 인간관계를 갖고 바르게 사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아셨죠?